자, 우리가 그 JSP 프로그램을 할 때 HTML의 태그에서 이제 다루는 그 폼 F5RM이라는 태그죠, 그죠? 근데 이 F5RM이라는 태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폼 양식이죠, 양식. 우리말로 하면 그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그 하위 자식 태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폼과 관련된 태그들을 아셔야지만 인터페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죠. 뭔가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받은 것을 서버 쪽으로 전달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텍스트 입력 상자 많이 샀죠. 다음에 서브 및 버튼 간단한 것만 해보셨잖아요. 자, 이제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어떤 사이트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신다, 뭐 그다음에 그 어떤 물품을 구매 신청을 한다 할 때 양식에 뭔가 작성을 하죠. 뭐 그래서 뭔가 지원서 이력서 제출한다 할 때 뭐 이력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웹상에서 입력할 수 있죠. 예, 종이를 우리가 스캔해서 넣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력서에 들어갈 항목들을 직접 폼에 양식에 작성해서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정도 가능하고, 종이로 써놓은 거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용을 수정도 가능하고 복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전송도 가능하고, 자, 여러 가지가 조금 그 편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 폼 처리라는 그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실습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설명하고 붙었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그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폼과 관련된 태그들 우리가 실습을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이미 HTML 시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페이지로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양식을 이용해서 서버에 있는 JS 페이지로 값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한 값을 이제 JS 페이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리퀘스트 객체 사용해서 파라미터 값을 변수에 딱 저장해서 뭔가 그 다음 이제 어떤 작업을 하죠. 뭐 출력을 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폼 쪽에 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간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요, 여기에 태그 HTML 태그에 보면 속성들이 많습니다. 속성이 많고 또 속성 값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 폼과 관련된 태그들은 값을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화면에 나타나는 게 또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인풋이라는 태그를 사용했지만, 사실 이 인풋이라는 태그는 하나의 어떤 컨트롤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입의 값에 따라서 컨트롤이 엄청난 그러니까 뭐 텍스트 입력 상도도 되고 패스워드 입력할 수도 있고, 그죠? 버튼도 출력할 수, 인풋 태그로 버튼도 출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체크박스라든지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입력 상자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부적인 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제 실질적인 그 양식을 이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태그가 인풋 태그라는 게 있고요. 제일 이제 그 많이 쓰는 빈도가 높은 태그입니다. 폼에 사용되는 태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select라는 요 select라는 태그는 그 옵션이라는 자식 태그와 같이 사용되죠. 항목 만들 때 옵션을 써서요, 드롭다운으로 해서 목록이 나타나는 그 드롭다운 목록을 출력해주는 그런 이제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속성값을 이렇게 바꾸시면요, 여러 개의 항목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안에 이제 세부 속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게시판 같은 거 만드실 때 글 작성하시잖아요. 글 작성하는 그 양식은 어디서 왔냐면 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입력 상자 가로 폭과 세로 폭이 커서 여러 큰 폭과 여러 행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입력 상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보실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내용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상품 목록을 등록하는, 상품을 등록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폼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할 건데, 자, 양식이죠. 우리말로 하면 양식이고, 우리 HTML 그 태그 중에 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 폼과 관련된 것과 그 테이블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서버 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리퀘스트라는 요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고,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에서 어떤 값을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할 때 이런 이제 폼, HTML 폼 태그를 사용해서 폼 양식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받도록 해서 서브밋 버튼을 눌러서 서버 쪽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요청이라는, 우리말로는 요청인데, 그 JSP에서는 이제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자, 웹 서버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자, 그런 이제 도구가 됩니다. 폼이란 게. 그리고 이제 전송한 데이터는 자, 웹 서버가 처리한다. 이미 우리가 HTML 페이지하고 HTML 폼 페이지하고 JSP 그 서버 페이지를 만들어서 값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 처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뭐 그 웹 프로그램 할 때 한글을 쓰지 않는다 하면 더 간단해집니다, 코드가. 근데 이제 한글을 씀으로 해서 한글이 안 깨지게끔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과 관련된 코드들은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따로 별도로. 자, 이렇게 해서 웹서버 쪽으로 이렇게 값을 전달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데, 처리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웹페이지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이제 그 어떤 대화를 하는데 값을 주고받고 하는 어떤 이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와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기술 중에 이제 하나면서, 그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원가입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회원가입 다 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주문서 같은데 주문도 한번 해보셨을 거고, 그죠? 주문 같은 거, 뭐 수량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고, 옵션 선택하고 주문서.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는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로그인 창에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런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이런 양식들을 가지고 서버 쪽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클라이언트인 여기 웹 브라우저에서 일단은 그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서버의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하고요. 접속을 하게 되면 웹 서버에 그 실제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죠? 메인 페이지죠,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떤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페이지를 선택을 하면 양식이 나오고요. 그 양식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서버 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서브밋 버튼 사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웹 서버에서 우리가 와스 서버 쓰고 있습니다, 그죠? 탐캣이라는 와스 서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JSP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 요청된 이런 이제 되면서 이렇게 들어온 정보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폼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폼을 입력하고 폼을 폼 데이터를 서브밋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JSP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은 폼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JSP 컨테이너에서 이런 내용들을 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가 끝나면 그 결과값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돌려진 값을, 처리된 결과값을 이제 웹브라우저에다가 다시 출력해 주겠죠. 그래서 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요청이죠, 그죠? 요청이고 리퀘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넘어오는 거, 이게 응답입니다, 그죠? 예, 응답, 리스판스죠, 그죠? 자, 요런 구조로 지금 앞에서도 이제 다 실습을 했었어요. 예, 했었고, 일단 양식 만들 때 이제 그 많이 사용되는 태그들을 보면, 일단은 양식 만들려면 예, 폼으로 시작해야 되죠. FORM. 예. 자, 양식은 FORM 태그로 시작해서 /FORM으로 끝납니다. 그죠? 자, 양식을 만든다 하면 일단은 폼 시작 태그로부터 해서 끝 태그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세부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폼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폼의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여기 안에다가 자, 세부적인 이제 형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입력 양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폼은 이렇게 폼을 정의하는 태그로 최상위 태그다. 그래서 이 양식의 이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폼 태그 아래에 자, 폼과 관련된 하위 태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풋 태그라든지 select 태그라든지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 같은 거. 그래서 인풋 태그는 이미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타입을 많이 쓰지는 않았고, 간단하게 텍스트 타입과 패스워드 타입, 뭐 서브밋 타입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머지 그 타입 값들도 넣어서요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자, 어떤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태그고, 버튼도 요 인풋 태그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select, 어떤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양식을 만들어 주죠. 보통 이제 select 같은 경우는 화면에 이렇게 예, 자, 여기 목록이 처음에는 한 줄만 있다가 요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쫙 펼쳐지면서 드롭다운 목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 항목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select 태그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예, 태그입니다. 실제 뭐 자료 게시판에 글 쓰기 할 때 글이 이제 작성되는 그 영역을 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폼과 관련된 이 하위 태그들 기본 들을 이용해서 이 폼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뭐 배치를 해주시고 또 이제 조금 요걸 좀 이쁘게 양식을 만드신다 하시면 스타일을 사용하시든지, 우리가 앞에서 사용하는 부트스트랩 스타일 프레임워크를 뭐 쓰시든지 해서 양식을 좀 이쁘게 이렇게 꾸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폼 태그 뭐 이미 사용을 그 실습을 해봤죠. 사용을 해서. 그래서 요 폼 태그 역할은 예, 양식을 일단 만들어서요 서버 쪽으로 어떤 값을 이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입력에 사용되는 컨트롤들을 요 폼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독으로 이 폼 태그를 쓰지 않는다, 그죠? 폼 태그는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폼이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가 폼이 끝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폼 태그 하위에 자식으로 다양한 어떤 폼과 관련된 입력 태그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을 포함할 수가 있다. 앞에서 input 태그도 있었고, select 태그도 있었고, 그다음에 text array라는 태그도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폼 태그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폼은 서버 쪽에다가 여기 양식에 입력된 값을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이 폼 시작 태그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자, 액션이라는 요 태그가 상당히 중요한 태그였죠. 예, 액션이라는 태그. 그래서 요 액션 태그, 자, 폼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자, 웹페이지의 URL을 설정합니다라고 되는데, 그래서 요 액션 태그가 없으면 이 입력된 값을 어디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션 태그 속성에 실제 이제 웹서버에 이제 실제 이 값을 받아서 처리할 페이지 경로를 요 주소를 여기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폼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웹페이지의 URL, 웹 주소를 설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실습할 때 요 메소드는 get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post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는 주소 이 값을 전달할 때 주소창에다가 노출을 해버리죠. 그래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post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 get 쓰면요, 실제 그 데이터의 크기에도 제한이 있고요. 한데 post를 쓰면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좀 큰 데이터들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post 데이터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관련해서는 post 메소드 값으로 post라는 값을 줘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굳이 보안하고 상관없다, 뭐 그런 내용들을 처리할 때는 get 방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메소드 자, 폼 데이터가 전달되는 HTTP 방식을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인데, 자, 요 네임은 이 폼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 폼을 하나의 객체로 한번 볼게요. 객체로 한번 볼게요. 폼을 우리가 자바를 했으니까, 자, 폼은 폼 객체다 라고 봤을 때 객체는 우리가 사용할 때 참조 변수를 쓰죠.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new해서 객체 생성하면 참조 변수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폼 엘리먼트라고 보는데, 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 요 폼 객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네임 속성으로 이름을 지정해 준다. 근데 우리가 폼 객체의 이름은 아직까지 실습할 때는 사용 안 해봤고요. 실제 폼 하위에 그 인풋 태그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값을 넘기기 위해서 변수명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임 속성 사용해서 실제 요청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을 요 네임 값으로 주게 됐습니다. 그죠? 요청 파라미터. 그러니까 서버 쪽으로 전달되는 값을 변수에다가 실어서, 매개 변수에다 실어서 전달하는데, 이때 요 변수를 요청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리퀘스트 파라미터, 요청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네임 값으로 줍니다. 그래서 폼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폼 하위 요런 인풋이나 뭐 셀렉트나 텍스트 에리나 이런 데서 다 이 네임이라는 속성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고요. 당연히 써야 되죠. 서버 쪽 JS 페이지에서 이 값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폼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속성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겟. 타겟은 폼 처리 결과의 이제 응답, 폼을 처리한 결과값을 응답을 받아서요, 뿌려줄 때 어디에서 어디에 뿌려줄 것인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폼 처리 결과 응답을 실행할 때, 자, 실행할 그 프레임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속성이 인코딩 타입이라고 해서요, ENC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ENC 타입. ENC 타입은 자, 폼을 전송하는 콘텐츠 마임 유형을 설정을 해줍니다. 마임 유형. 마임 유형을 설정해주고, 다음에 이제 object character s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폼 전송에 사용할 문자 인코딩,
자, 요 폼 내에서 자, 여기 문자 인코딩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전달을 한다 하는 거, 문자 인코딩을 또 전형해 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예, accept character set. 그래서 문자 인코딩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마임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마임이라는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마임이 라는 게 이게 약자입니다. 약자. 약자고요. 그 쉽게 말해서는 자료가 자 어떤 자료인지를 이제 여기 보면 마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MIM이라고 되어 있죠. 약자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여기 그 MIME 그죠? 그냥 마임이라고 그랬는데 요 이제 그 머리 글자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임은 전자우편을 위한 인터넷 표준 포맷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내는 게 어떤 종류의 자료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그 거고요. 멀티퍼포즈 뭐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임 타입에 자료의 이제 형식인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마임 타입에 이제 여러 가지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마인 타입 종류라고 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인 타입만 설명만 돼 있는데 그 종류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종류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 타입. 그래서 요 마인 타입에 관련된 거는요. 일단은 자, 마인 뒤에다가 마인 타입 종류라고 치시면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마인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텍스트 슬래시 뭐 그 CSS처럼 우리 텍스트 슬래시 HTML 요거 마인 타입 사용했었죠. 컨텐트 타입이라고 해서 페이지 지시야 JSP에서 이제 이렇게 줄 때 그때도 요 HTML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임 타입 중에 또 보면 뭐 이미지다, 뭐 텍스트다, 그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워드에서 만든 워드 문서다, 엑셀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비디오, 파일이다, 뭐 오디오 파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임 타입을 가지고 전달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웹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 주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제이손이라는 포맷입니다. 제이손이라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맷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요런 형태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만약에 마임 타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목록이 나와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인식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미 정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자, 뭐 여기서 뭐 오디오 슬래시 AAC라고 하면 AAC 오디오 파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이제 항목 이 목록을 보시고요. 내가 필요한 마임 타입이 있으면 여기서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그대로 실제 이제 JSP 만드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디오, 비디오, 뭐 종류가 많죠. 이미지 같은 거, 또 있고, 그죠? XML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XML 이런 형태로 많이 타입 줍니다.
딱 압축 파일 같은 경우에는 application zip 이렇게 주고요. 자, 지금 전달하는 값은 압축 파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서비스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을 할 때 이건 압축 파일이야, 이거는 뭐 XML 파일이야, 이거는 HTML 문서야, 뭐 이거는 뭐 이미지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전달되는 값이 파일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 뭐 이렇게 실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들은 몇 가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기본 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폼 태그에서 사용되는 그 이런 이제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폼 태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뭐 이미 그렇게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 이제 주소에 자 W3 schools 이렇게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들어가셔가지고 문서를 보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HTML 쪽에 그죠? HTML 쪽에 실제 이제 요 HTML 쪽에 폼과 관련된 거 찾으셔가지고 속성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폼 엘리먼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 요 폼과 관련된 자 여기 보면 뭐 인풋도 있고 레이블도 있고 뭐 실렉트 태그도 있고 텍스트 에리어 뭐 버튼 필드 셋 레전드 뭐 데이터 리스트 아웃풋 옵션 그룹 자 이런 그 하위에 그 이런 엘리먼트 여기서는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그라고 얘기한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 이 폼과 관련된 그런 그 실습할 수 있는 예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그 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 세부적인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가셔가지고 아예 그냥 HTML 그 문서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폼 그 태그를 사용해서 HTML을 만드실 때 요 이제 얘입니다. 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장자를요. 자, .html 이라고 해서 양식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실제 우리가 이제 JSP 이제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jsp라고 이렇게 확장자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둘 다 인식을 합니다. 통캣에서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바디 태그 안에 폼 태그는 요 바디 태그 안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위치는. 그래서 바디 태그 안에 내가 필요 이제 폼 양식들 하위 이제 엘리먼트들이라고 그러죠. 엘리먼트 하위 태그들을 폼 태그들을 사용해서 양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폼 시작 태그에는 뭐 액션 속성이라든지 메소드라든지 네임이라든지 액세스 캐릭터 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ccept 캐릭터 셋 UTF-8 -8 돼 있죠. 그래서 혹시나 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 이제 그 뭐 한글이 폼과 관련해서 뭐 깨진다 하면요. UTF-8 이렇게 해서 accept 캐릭터 셋이라는 속성상에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에 보면 여기 그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죠. 그래서 http / 다음에 여기 이제 서버 주소잖아요, 그죠? 서버 주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통캣에 통캣 우리 이제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포트 번호고요. 그 다음에 요 ch06 요게 이제 컨텍스트 자
여기서부터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뒤쪽에 있는 게 실제 이제 그 프로세스 JSP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폼 값을 전달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JSP 페이지입니다. 형식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폼 태그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폼 하위 태그들을 이제 아셔야 되죠. 중요한 게. 그래서 인풋 태그를 보면 자 인풋 태그 자 시작 태그의 속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속성 넣을 수가 있는데 인풋 태그는 말 그대로 입력받는 그런 양식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텍스트 입력이나 뭐 선택을 한다든지 항목을 뭐 이런 것들을 자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종료 태그 없이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인풋 태그는 종료 태그 없이 그러니까 시작 태그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시작 태그, 끝 태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할 수가 있고, 자 인풋 태그의 기본 속성, 속성은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자 이 타입 안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텍스트는 자 기본 값으로 자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때 사용이 된다. 요 텍스트가 기본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인풋하고 한 다음에 요 타입 값을 안 주면 기본적으로 자 한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상자가 출력된다. 그 다음에 자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 줄 때 자 라디오라고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열거된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동그라미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선택 클릭하면 여기에 동그라미 안에 점이 이렇게 생기고요. 또 다른 거 이렇게 선택하면 다른데 이렇게 점이 이렇게 딱 옮겨갑니다. 이게 하나의 그룹일 때 옮겨가고 기존에 선택된 거는 여기 또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죠.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자 그룹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는 라디오 버튼을 쓰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네모 상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 체크가 없어지고요. 한 번 누르면 또 이렇게 체크가 생기고,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죠. 라디오 버튼도 이렇게 라디오 버튼은 그러겠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누르면은 체크가 생기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체크가 없어지고 토글이 됩니다, 상태가. 그래서 보통 이제 체크박스는 열거된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 타입은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를 만들어 주죠. 텍스트 입력 상자하고 비슷한데 입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뭐 점이나 별표 같은 걸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히든은 말 그대로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값이 화면에 보이지 않고요. 단지 그 서버에 서브밋하면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할 때 서버 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뭐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값을 가지고 있다가 서버에 전달하는 그런 용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을 파일로 주면 자 타입이 파일이면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파일을 선택을 해서요. 서버 쪽에 업로드 할 때 보통 이제 이 파일 업로드 양식을 쓰는데 자 우리가 자 일일이 다 구현할 필요 없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을 버튼을 주면 버튼 모양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버튼 모양이.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은 리셋도 버튼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자 폼에 어떤 초기화를 할 때 초기화라는 게 원래 값 우리 양식을 만들어 줄 때요. 이게 다 지운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리셋이라는 버튼은요. 이걸 다 지워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양식에 자 비워져 있고 어떤 양식에는 기본값이 0이었다 하면 원래 처음에 초기가 비워져 있다 하면 비운 상태
원래 값이 0이었다 하면 0인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요 리셋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밋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자, 이 양식에 있는 값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렇게 이제 그 타입의 값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은 아까 폼에서도 네임을 사용했죠. 폼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폼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얘기는 폼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자, 이런 입력, 자, 이런 태그도 인풋 태그도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같은 인풋 태그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 뭐 학생으로 따지면 학번 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이 양식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임이라는 속성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인풋 태그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실제 JSP 페이지에서는요, 여기 요 네임에 입력된 값이 변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된다는 거죠. 변수명이 돼서 JSP 페이지 서버에 있는 JSP 페이지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속성 중에 자, value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value. 우리가 입력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홍길동이라고 입력한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입력한다. 그러면 요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value라는 요 태그 인풋 태그에 value라는 속성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 속성 안에 요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이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 상자에 이제 초기 값을 설정한다 돼 있는데 초기 값을 자, 우리가 이제 요 입력 상자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값을 0이라고 할거요. 0이라는 값을 출력되게 하겠다 하면 인풋 태그에 자, 이렇게 인풋 태그 만드시면서 value 해서요, value 값을 0이라고 주시면 돼요. 0이라고 주시면은 입력 상자에 0이 탁 이렇게 뜹니다. 0이 그대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가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화면에 양식을 이제 폼을 출력을 해주죠. 그때 빈번하게 입력되는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 초기 값으로 이렇게 띄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value 속성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값으로. 그리고 실제 우리가 폼에 그 입력되는 이런 이제 홍길동이나 뭐 이순신이나 뭐 이런 값을 넣게 되면 이 인풋 태그 내부적으로 이 value라는 속성에 이 값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 양식이 뭔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고 싶어요. 얘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리셋이라는 버튼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리셋은요, 폼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을 초기화해 버리죠. 그게 아니라 요 하나만 초기화하고 싶어요. 그 양식의 항목들이 값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건 놔두고 이 양식 인풋 태그를 만든 요 양식 하나만 이렇게 기존에 작성된 걸 딱 주고 싶어요. 그러면 value라는 속성에다가 빈 문자열,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빈 문자를 줘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싹 사라집니다. 지우는 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이 value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풋 태그 하나에도 이렇게 속성과 속성 값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이런 텍스트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서브밋 말고요, 이 나머지 것들도 사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HTML만 이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HTML을 작성하고 서브밋해서 JSP 페이지에서 받아서 이렇게 서브밋된 값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 값을 받아서 실제 이제 그 출력을 해서 제대로 이제 그 전송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에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인풋 태그 사용해서요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앞에서 많이 해봤죠. 그래서 폼 양식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액션에 샵, 자 요거 샵 기호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페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지. 예, 현재 페이지. 다른 페이지 지금 결정이 안 됐어요. 보통 그래서 웹 디자인 하는 웹 디자이너 분들이 프로그래머하고 협업을 할 때 이거 어느 JSP 페이지로 지금 전달할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개발자가 아직 개발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이 값을 어떤 이름의 JSP 페이지 받았을 때 처리할지. 그러면 이렇게 샵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샵을 넣게 되면 우리가 서브밋 버튼 눌렀을 때 현재 페이지에 이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 그걸 하는 거고요. 자 메소드, 자 get 주소창에 넘어가는 값 확인할 때 요렇게 get으로 쓰면 유용합니다. 그죠? 보안상으로는 유연하지만 실제 테스트 할 때는 get 방식으로 이렇게 넘기면 값이 어떤 값이 넘어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ID 비밀번호는 자 인풋 태그의 타입을 텍스트와 패스워드 타입으로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서버에 있는 JSP 페이지에 전달을 하게 되고, 그때 JSP 페이지에서는 리퀘스트 객체에 get parameter라는 걸 사용해서 ID와 여기 뒤에 name 속성이 가지고 있는 passwd라는 요거는 뭐라 그럽니까? 요청 자 요걸 이제 요청 자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요거 아이디어 패스워드 요 요청 파라미터 자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요 이름을 사용해서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 가입 양식입니다. 회원 가입 양식인데 그 별도로 뭐 스타일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고요. HTML 태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페이지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컨텐트 타입 요 마임 타입이죠. 그죠? 그 구글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마임 타입 종류 텍스트 HTML. 지금 이 문서는 자 텍스트 로 되어 있는 HTML 문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요 아래쪽에 그 회원 가입이라는 제목 밑에 폼이라는 요렇게 이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고 액션을 보시면 지금 샵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걸 일단 먼저 만들어서요. 요 액션에다가 JSP 페이지를 붙여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JSP 페이지가 별도로 이렇게 없더라도 JSP 페이지를 이제 직접 만드셔 가지고 앞에서 실습을 다 했었습니다. 그죠? 만드셔 가지고 그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요거 만드는 거를 뒤쪽에 그 처리하는 JSP 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면 되니까 이게 그 떨어져 있어요. 서로 이게 지금 폼 페이지 만드는 거하고 서버 JSP 페이지에서 요청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하고 지금 따로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한번 양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태그 보시면 뭐 ID 쪽에는 인풋 타입을 텍스트로 줬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타입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입력 난 뒤에 보시면 ID 중복 검사 비밀번호가 아니라 ID 그 뒤쪽 여기 이제 소스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인풋 타입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ID 중복 검사라고 해서 이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ID 중복 검사라는 버튼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이름과 연락처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 입력상자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 좀 보기 좋게 만드시려 그러면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p 태그를 사용했는데 뭐 테이블을 요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으셔도 돼요. 테이블 안에다가 이걸 넣어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보기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요 기능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되니까 자, 연락처 지금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거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입력 상자 사용해서 전화번호 입력할 수 있도록 넣는데 추가적으로 맥스랭스 라는 걸 더 사용을 합니다. 최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성별, 예, 성별 쪽에 보면 남성이나 여성을 둘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라디오 버튼 사용해서 타입을 라디오 버튼 주고요. 요 그룹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죠? 성별. 그 다음에 초기 값으로 체크드. 예.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 박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출력하려면 체크드라는 요 속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미 쪽에는 뭐 독서, 운동, 영화, 뭐 영화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면 다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목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제 체크 박스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네임을 하비 1, 2, 3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입하기라는 서브밋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쓰기라는 리셋 버튼이죠. 그래서 다시 쓰기는 다 지운다는 뜻, 요 리셋 버튼은 다 지운다는 뜻보다는 초기 값으로 처음에 설정된 초기 값으로 다시 이 폼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일단은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